안녕하세요.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뉴스에 아주 신선한 정치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분과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거,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떨 것인가, 어떤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도라서 감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치권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으로 있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희숙 대통령 예비 후보가 부동산 의혹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걸 가지고 대통령 후보와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서초구, 강남 서초구의 갑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죠. 서초구청장도 국민의힘당에 있는 유일한 구청장이죠. 윤희숙 의원은 초선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로 근무했고 그랬는데 초선이면서 지난번에 5분 발언 때 부동산 LH 부동산 의혹 때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 아주 짠소리를 아주 잘하는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아주 의원 중에서 좀 화통한 그런 의원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의혹, 여당도 12명, 야당도 12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짜맞추식 같이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12명. 여하튼 이 정치권, 이 정부의 실력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권한 가진 사람들의 일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의혹, 이윤희숙 의원의 그 말을 빌려 보면은 이윤희숙 의원은 출가 외인이 아닙니까? 출가 외인에서 나와서 살고, 아버님은 이제 친정 아버님이죠. 아버님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세종시 근방에다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어머니가 많이 갑자기 아프고 그래서 그 농지를 농사 짓는 그런 위탁하는 데다가 위탁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랄 적에 우리도 아버님이 농사를 많이 지셔서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는 농사 논 값이 별로 나가질 않으니까 10년 가나 20년 가나 그냥 별로 얼마 가질 않습니다. 옛날 자유당 때 이런 때는 논을 살 적에는 그저 200평에 쌀 몇 가마 이렇게 해서 쌀로 계산해서 쌀을 사고를 했습니다. 농지 값이 이렇게 별로 나가질 않으셨는데,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주택단지 이런 걸로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농지의 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을 했죠. 농지 제한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농토를 짓는 농사를 일정 부분 쌀 생산을 항상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절대 농지. 이게 절대 농지는 개발은 안 됩니다. 그래서 꽉 묶어놨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농사 안 지면 또 보상을 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땐 또 뭐 쌀이 너무 남아 돌아간다 해가지고 쌀이 저 가격이 너무 이거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를 좀 안 짓고 휴농 이렇게 하면 보상을 맞추는 거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농사를 도시에 있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시골에 농사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등록은 도시에 있고 이런 사람은 부동 농지법 위반으로 이제 그 법적에 제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도 사조를 더 늘리기 위해서 농지를 사서 그뭐 농사 지다 다 했다. 뭐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지 뭐 이제 그랬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변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를 따지려면 문통부터 따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위에 사람들부터 그런 법을 잘 지키고 거기에 잘 호응하는 것이 그러는 것이 본보게 되고 아랫 사람들에게도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통하고 지금 윤희숙 의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문제가 윤희숙 의원은 친정에 아버님이 농사지려고 샀다가 그랬다가 어머님이 앞에서 가서 질 수 없으니까 위탁을 누구한테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사실상 출가 외인이니까 관련이 없지요. 지금도 솔직히 그러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버님이 뭐 어디 그 농토를 사서 농사 짓다 다닌다. 도시에서는 뭐 20km인가 얼마까지가 그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을 게 그것이 나와의 직접 관계는 아니죠. 물론 또 내가 도시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있다면 투기의 제2의 투기 목적으로 해서 아버님 아파트에 농사를 사드리고 나중에 가격이 올리면 이익을 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윤희숙 의원은 친정 아버님이 한 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LH 사태 때 그렇게 신랄하게 여당권을 정부를 상당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거를 가지고 나는 내 정치는 이렇다. 이게 정치다. 내 정치다. 그래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결과는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 이제 투표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그걸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재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 적에 여당에 있는 여당에도 10여 명이 있죠.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의혹 발표한 사람들 뭐 출당 뭐 제명 뭐 어쩌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남아서 출당 탈당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의 김두관 의원 그 이장 출신 밑도 끝도 없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뭐 사퇴 쇼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눈총을 국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만 여당부터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여당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솔직히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법을 그냥 뭐 언론중재법 만들어, 공수처법 만들어, 뭐 삐라 저기 저 이북에 삐라 뿌리는 거 삐라 금지법 만들어, 뭐 5.18 저 광주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오게 되면 뭐 벌금 매겨 뭐 뭘 해. 지금 그동안에 이 그게 법을 막 만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실상 뭐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에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법을 악하게 악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당이 지금 나라 경영을 잘해도 그 중에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다수당 180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잘하기는 그거 뭐 고사하고 그냥 법을 만들고 싶으면 막 만듭니다. 막 만들어. 뭐 요즘에 또 뭐 윤미향 뭐 법도 만든다고 얘기를 해서 그 이용수 할머니가 아주 반발을 크게 했던데 도대체가 이게 나라 경영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야당에서도 한 10여 명, 여당에도 12명 됐습니다. 뭐 다 나온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뭐 야권에 나온 사람들은 좀 기억하겠는데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현재 제가 기억도 못 합니다. 그 이렇게 많이 나올 적에 어느 그 모임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하도 우습게 무능한 대통령 일을 하니까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다. 앞으로 고등학생도 법만 허용하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나온다고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옛날에는 참 특별한 분, 귀한 분, 뭐 한 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이런 분이 하는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저렇게 하는 건가? 그래 저렇게 모르나?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 사실상 그렇게 얘기 들어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이북에 대해서는 이북만 쳐다보고 이북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뭐라고 또 욕을 하면 그냥 다 듣고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야당이 그냥 뭐 안 된다 뭔다 하더라도 그냥 뭐 장관을 30몇 명이나 야당이 반대를 해도 청문회 때 반대를 해도 그냥 다 임명해요. 내들 몰라.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검찰 개혁한다고 그냥 1년 내내 그냥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일도 없는지 그냥 추미애 윤석열이 그냥 맨날 그냥 물고 떨어지고 그냥 여당에서 또 비판하고 뭐 하여튼 가만히 보면 나라 경제 살리고 나라를 안보를 튼튼히 하고 외교를 튼튼히 하고 해서 한국의 국익을 좀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맨 그냥 검찰개혁 검찰개혁은요 할 것도 없고 공수처고 만들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검찰할 때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라 그래. 예? 여당에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 가족이고 대통령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라. 미국식 민주주의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검찰개혁이에요. 이게요.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 뭐라 둡니까? 검찰 그거 하는 게 본분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무슨 검찰 그냥 여권에 있는 사람 뭐 수사를 하려면 그 검찰 그냥 좌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온당하고 그게 바른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건 윤희숙 의원이 아주 그 신선하게 내가 하는 정치, 이 정치는 이런 거다 하면서 사퇴를 그렇게 말려고 해도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 윤희숙 의원이 초선이지만 타선했던 의원들 뭐 4선 5선 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야가 좀 반성 좀 하십시오.
초선 의원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결단력 좀 보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자기 자리 내놓고 이런 사람들을 좀 본보기로 배우라 이게야. 초선한테 배우라 이게야. 4선 3선 오면 뭐래. 예?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여하튼 여당한테는 아주 가시 같은 아마 윤희숙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 출당시킨다고 했던 사람들의 처리를 못하고 지금 질질 끌려서 뭐 2달만 넘게 지금 이제 끌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윤희숙 의원은 딱 나는 의원직 사퇴한다. 의원직을 우리 구민 저 지역구의 구민들에게 거기에게 유권자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사퇴를 발표했다. 의원직을 사퇴하지만 정치를 사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앞으로 아마 또 그 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저런 그 의원은 그냥 그렇게 해서 정치계에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잘 다듬어서 잘 가꿔서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야죠. 여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윤희숙 의원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출가한 딸이 친정 아버지 앞에서 하는 재산 축적하는 거 그거 뭐 거의 관여합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공동 투자를 한다든가 혹시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딸의 문제를 아버지까지 이의 문제를 갖고 딸이 가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제2의 연좌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뭐 처벌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그 법적 그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이 정치권에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뭐 참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들 아니 없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비교가 되는 대비가 되는 아주 윤희숙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는 아주 신선한 정치의 새로운 바람이 부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의 의원들이나 야당의 의원들이나 또는 이 정부나 많은 느낌과 반성을 해서 정말 국민들의 지도자, 국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성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적 관계 부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명단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말이죠. 아무리 정부의 권력의 눈치를 보고 뭐 권력에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데 그 권력의 눈치 보면서 하는 그 사법부 그건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똥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권력의 눈치 보면서 하는 거 말이죠. 그냥 꼬리나 잘잘잘 흔들고 말이야 그냥 해야 되고 말이지 그냥 거기 쫓아다니는 뇌하부동하는 그런 사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되고 끝으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요. 아니 4.16 그 총선에서 문제가 있다 부정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지금 현재 그 부정선거 고소 고발한 거 있잖아요. 원래는 6개월 이내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게 명문돼 있잖아. 근데 뭐가 바빠서 대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그 법적으로 지금 현재 개정도 안 한 것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본인들에게 주어진 법태들 안에서는 움직일 거야. 이게 옳은지 그런지는 밝혀줄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 돈 갖다 수억씩 들여가서 선거 나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도 억울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밝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자기들이 무슨 땅 파고 뭐 노동 오는 거야 뭐야. 그 문제도 이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개정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야 이 나라 법 체계가 사는 겁니다. 대법원에 계신 분들 말만 대법원이지 대법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오늘은 신선한 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윤희숙 의원. 구체적인 건 앞으로 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따져볼 일이지만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아버지와 딸과의 문제, 이 문제를 윤희숙 의원이 거기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 심한 이야기다. 이렇게 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 문제 출가 외인 아닙니까? 뭐 결혼한 지 26년 전이내부터 아버지 딸은 딸대로 살고 아버님은 아버님 사는데 아버님이 한 거. 그 뒤로 다 만약에 부동산 투기 쪽으로 해가지고 윤희숙 의원이 아버님한테 돈을 대주고 한 거라면 그런 것까지 조사해서 그걸 밝혀주든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이 그쪽에 거기 그런 데 대해서는 아마 큰 연루된 게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정치인의 본보기 정치인의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초선 의원 윤희숙 의원을 칭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덕을 쌓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금요일 지나면 내일 토요일 날 일요일에 또 주말이 되는데요. 참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간다더니 정말 화살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변절기에 건강히 유의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원중왕입니다.